서울 성적지를 법문으로 공부하고 법문을 통해 문답을 나눠보는 시간. 서울 기연 법문 이야기. 소태산 서울 경성을 품다의 저자이신 나주교당의 방길등 교무님 나와주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무님.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가야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너무 궁금했는데 이 제가 교무님 사례가 총 3번이 있었고 3번 가운데 2번이나 서울에서 있었죠. 네. 서울이 그렇게 소태사님께서 뭘 이렇게 실험 정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감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그 서울이라는 그 어떤 그 당대의 그 중심 도시죠. 그때도 그곳에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의 어떤 실험을 했던 시행을 먼저 해본 거죠. 그중 네. 하나가 제가교무였다고 보고요. 그걸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였냐면 이공주 구타훈님이었다고 봅니다. 이공주는 처음에는 주무 네. 역할에 충실하세요. 요즘도 이제 주무 모든 살림들을 다 이렇게 보조하고 이렇게 교당 살림을 꾸려가죠. 중요하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렇게 설법을 하는 제가교무 역할까지들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정신이 제가교무 정신이 향후 우리 미래 사회에 저는 큰 화두 우리 연구해야 될 내용 중 하나인데 네. 그곳이 바로 또 창신동 회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례가 창신동 회관에서 시작됐으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교무라는 이 정신 여러 가지로 지금도 여러 가지 있어요. 원무님 같은 경우가 그중 하나의 어떤 사례인데 네. 또는 그 요즘 같이 그 기간제 전무 출신 이것도 그렇죠. 하나의 근데 그건 전무 출신이에요. 기간제. 근데 기간제로 이제 약간 이제 섞여 있지만 하여간 제가교무라는 그 이 화두를 우리가 이쪽에서도 앞으로 우리 교단이 원불교에서 반드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에 있다. 그 정도 얘기를 이제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이 최초로 제가교무 부임을 받으셨던 바로 이 경성 출장소에서 이 성성원. 예, 또 나중에는 이제 저쪽 도남동에서 또 하십니다. 예. 그렇군요. 예. 최초의 여자 교무님이 탄생하셨다는 건 어떤 분이죠? 최초 여자 교무라는 것은 이곳에서 탄생한 게 아니고 이 어떤 창신동 회관에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옛날에는 그냥 전무 출신이 되고 그냥 신청만 하면 되고 그런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제도화를 해요. 제도. 그게 뭐냐면 동화선을 4번을 나면 이제 공식 자격을 주는 거예요. 교육자로서. 공식 자격을. 예.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교무가 되는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간사같이 활동같이 간사하면서 이제 그 틈틈이 동화선을 4번을 나게 해요. 3개월씩. 동화선을. 예. 그래서 그것을 마치게 돼서 이제 교무가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그 인큐베이터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 육성지가 바로 창신동 회관이었어요.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김영신. 이분도 융타원 김영신, 그다음에 공타원 조정권. 김영신, 조정권님이 김영신님은 이 경선 출장소의 서기로 처음에 발령이 나요. 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부교목격인데 이 지금 부교목격 공식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 서기 역할을 맡쳐요. 그냥 서기로 발령을. 공사나 이렇게 거기서 충분해서 틈틈이 이제 동화선을 나서 제1호 여자 교무로 탄생이 돼요. 네. 예. 지금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자 교무라는 것은 교무 역할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1호 정규 교육자, 그러니까 전무 출신으로 인정한 것은 뭐냐면, 이쪽에 공양원 생활을 했던 조정권, 이분이 최초의 정규 교육자 자격을 받아요. 그리고
여자 교무로는 이게 교무라는 거 뭐예요? 교당에 나가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조정건님은 그때 그냥 교무로 나간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한 거예요. 다른 일도 함께 하면서 예, 이게 뭐냐면 그 정규 교무로는 정규 교역 전무 출신으로는 조정건님이 1호로 나가요. 네. 그러나 교무 이게 저번 주에 말했죠. 이 그 교당에 나가야 교무라고 한 거예요. 그때 교당에 나가서 교무 여자 교무 역할을 하는 것은 김영신님이 한 거예요. 이걸 이제 헷갈려요 사람들이. 지금 제도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설명을 듣기 전에도 들으면서도 갸웃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제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 뭐 아는 것보다 이 창신동 회관에서 그러한 인재들의 인큐베이터, 육성지였다는 겁니다. 인재 발굴소라고 발굴소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창신동 회관에서 나온 우리의 선지님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미, 우리가 서울 그곳에서 단순히 어려운 시대에도 그렇게 그 인재를 키우려고 했던 곳이구나. 그 감각이 중요한 거죠. 정말 우리 대종사님의 발자취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와중에도 사람을 인재를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신 흔적이 있는 곳이 바로 창신동 회관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창신동 회관 지금같이 이렇게 집이 빽빽하지는 않았다. 당대는 숲도 좀 있고 이렇게 조금 한가함도 있고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곳에서 그 여자분들을 구인 제자들 같이 구인기도 올렸지 않았습니까? 아홉 봉우리 이렇게 그렇게 같이 몇몇 분들에게 구인기도를 재연시켰어요. 그래요? 그때 기억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재연을 시켰다가 중간에 중지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것도 그러니까 대전사님께서 여자분들을 한번 시켜보신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 이곳 창신동 회관에서 대종사님이 계시면서 여자 수의단을 구상을 해요. 구상까지 정말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하신 이렇게 장소네요. 이제 이름을 다 이렇게 해서 꼭 구인 제자들 이렇게 이렇게 정하듯이 단장은 당신이 대종사님이 하시고 이때 중앙이 누구냐면 구타원님이에요. 구타원 이공주 중사님. 이분이 중앙이고 한 번도 이 중앙이 바뀌어 본 적 없어요. 계속 이공주 중사님의 중심으로. 그고 나서 이제 이 배정을 해 보는데요. 네. 지금 이동진아님도 그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곳에서도 소태산 대종사께서 그 여자 수의단에 구상을 했던 게 남녀의 동수의 권리를 세우려고 하는 구상을 했던 곳이에요. 남녀 권리 동일의 구상지네요. 이게 수의단마저도 수의단을 구상하실 때도 동수의 어떤 수의단을 구상하려고 구상했던 곳인데 이런 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현대 정치계에서도 이렇게 남녀가 좀 어떤 비율이 같아지는 제도로 가야 되는 우리 숙제가 있는 거죠. 네. 지금도 정치 구조를 보면 대부분 남자들이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미래에는 우리가 그냥 선거를 이렇게 뽑아도 대체적으로 여자들도 어느 일정 수 이상은 이렇게 나와야죠. 반수에 가까운 인물들이. 그런 것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고요. 네. 교단이 잘 또 이런 균형감을 잘 지켜가야 되는 곳인데 이것이 그거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창신동 회관이 단원들 매일 성적조사에서 요즘으로 하면 일기법이에요. 네, 일기법. 여기서 시행을 해봐요. 일기법도 시행하는. 네, 창신동 회관이 처음에는 개인한테는 누구한테 시키냐면요, 이공주 님한테 해보도록 시켜요. 그러나 단체, 이게 법회 같은 거죠. 전체를 대상으로 일기법을 한번 이렇게 시행을 해봐요. 이 실험도 어디서 해요? 창신동 회관에서 합니다. 정말. 그런데 일기법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면서
창신동 회관에서 일기법의 어떤 그 이렇게 첫 시행지다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일기법을 강조를 하면 반드시 창신동 회관의 이 그 가치를 처음에 시행했다는 그 이 가치를 많이 우리가 좀 이렇게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곳에서 음부 시자녀법,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타자녀 교육법 같은 거예요. 네. 이런 것들도 이곳에서 이제 했던 그런 아주 소중한 곳이죠. 네. 정말 일기법을 첫 시행하고 수의단에도 구상하신 곳이고. 여자 수의단도 네, 여자 수의단에 구상하시고 구인기도 실험도 하셨고. 실험도 하시고 여자들을 네. 시행도 해보시고. 정말 참 많은 화두를 주는 곳이네요. 현대 네. 우리에게. 네. 음모 시녀법이란 게 뭐냐면 네. 그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사람 있죠. 근데 요즘 보면 자기 자식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자기 이게 친혈육이 아니지만 내 자식이 누가 아니더라도 되면은 이렇게 요즘 장학 사업 같이 이렇게 하고 또 그쪽 사람은 내 친부모가 아니지만 부모님 같이 이렇게 또 인연을 맺는 거예요. 네. 이게 대종사님 당대에 있었던 제도고 지금은 이게 폐지돼 있어요. 이게 지금으로 우리 교리로 말하면 타자녀 교육법 중 하나예요. 그렇네요. 타자녀 교육법. 예, 이것을 시행했던 것도 첫 번째 시행했던 것도 이 창신동 회관입니다. 정말 우리 대종사님의 이유 있는 발자취가 담겨져 있는 창신동 회관터. 네. 정말. 이게 뭐 더 소소하게 또 이것이 뭐냐면 그 창신동 회관 지방 최초의 그 상장, 그러니까 열반을 했대 그 예식을 진행했던 시행지였어요. 또 네. 이게 또 그리고 뭐 유공인 이렇게 성적 있죠. 지방에 있는 유공인들을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성적 조사도 하고 그랬던 곳 중에 한 곳도 이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네. 대종사님께서 시행해 본 것이에요.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하셨네요. 예. 여기서 실험을 많이 하셨다, 대종사님께서. 그리고 여기서 해보시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파시키고 그런 그 경향이 많습니다. 네, 우리 원불교가 영광에서 창시됐지만 서울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대종사님이 이렇게 서울에서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이죠. 네, 많아요. 네. 자, 오늘은 창신동 회관에 대해서 지난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기원 법문 이야기 마주교당의 방길등 교무님과 함께했고요. 고맙습니다, 교무님. 네, 감사합니다.